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 5월 26일 여러분들하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비디오가 데이터를 실험하고 보면서 유전자 발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빈칸 채우고 문제는 총 3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전자 발현. 자, 오늘 선생님이 전달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전자 발현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이 유전자에서 이 정보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주요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실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내용부터 확인해보죠. 자, 최소 배지라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만 있는 형태의 배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아미노산을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중 한 가지를 첨가한 배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붉은 빵 곰팡이를 야생형과 영양요구주 1, 2, 3형을 넣고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자, 밑에 최소 배지하고 야생형 균주 그리고 영양요구주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밑에 실험 결과까지도 표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야생형 균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 배지부터 생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르니틴이나 시트룰린, 아르지닌을 첨가해주면 기본적으로 최소 배지만 있어도 생존할 수 있는데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생장에는 무리가 없겠죠. 자, 그에 비해서 영양 요구주 한번 볼까요? 영양 요구는 특정 영양소가 아닌데 필요한 겁니다. 영양분이 필요한데 최소 배지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필요한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영양 요구주의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생장이 불가하고요. 1형 같은 경우에는 오르니틴을 추가해 주니까 여기에서는 생존이 가능했고 시트룰린, 아르지닌을 넣어주니까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양 요구주 2형 같은 경우에는 오르니틴을 넣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지 못했고요. 영양요구주 3형 같은 경우에는 오르니틴, 시트룰린을 넣어주어도 생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의 합성 경로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성분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성분물질로 고칩시다. 성분물질에서 자, 먼저 오르니틴이 합성이 되고 그리고 이 오르니틴이 또 시트룰린으로 합성이 된 다음 최종적으로 아르지닌까지 합성이 됩니다. 이런 합성 경로를 먼저 찾을 수가 있고 이 영양요구주 1의 3형은 합성 경로 중에 특정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가 이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르지닌으로서의 합성이 불가능해지는 건데 밑에 좀 더 학습지 내려서 한번 보면은 영양요구주 1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험 결과에서 오르니틴을 넣어주니까 잘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성구물질에서 오르니틴으로 뭔가의 전환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때 합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전자 A 이상으로 이 효소 A가 합성되지 않아서 오르니틴이 합성이 불가해진 거고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소문자로 좀 수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유전자 B 이상으로 B가 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트룰린이 합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양요구주 3형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C 이상으로 효소 C가 합성되지 않으므로 얘는 아르지닌이 합성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합성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유전자 1효소설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에 관한 가설이 얘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그걸 한번 밑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방금 비들과 테이텀 실험에서 1유전자 1효소설을 배웠고요. 자, 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가 효소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한다 해서 1유전자 1단백질설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단백질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다른 종류의 폴리펩타이드는 또 다른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설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과서 마지막 부분인데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 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유전자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해가지고 생물 형질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위에까지 이 가설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두고 오늘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결론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1유전자 1효소설이라는 거 여기에서 또 1유전자 1단백질설,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까지 확장되는 일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유전자에서 이렇게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지를 폴리펩타이드로 합성이 되는지를 유전 기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편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